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우리 김정환 변호사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같이 좀 짚고 넘어가죠. 그 중동전쟁이 2월 28일자로 발발했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굉장히 빨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4개 정유사의 담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최근에 이 담합했던 회사들 재판에 넘겼는데 4개 정유사 모두 넘어간 건 아니고요.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전해야 되는데, 일단 화가 나는 건 이들끼리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들입니다. 트럼프 만세부터 시해서 전쟁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담합을 했다는 것이고, 일단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4개 회사가 다 기소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네. SK는 오히려 그 제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빠졌죠, 여기서. 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럼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자유롭게 놔두는 게 맞지만 사실은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제 가격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담합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공익제보라고 하죠. 영어로는 휘슬블로잉이라고 하는데, 휘슬을 누가 부는지 생각을 해보면 경기에서 심판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아니지만 이 상황은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누군가가 휘슬을 불면 그 상황을 고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공익제보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런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로 너무너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액수와 상관없이 이거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보를 해주면 이 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걸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휘슬 호루라기를 분다면 막 담합이 얘기될 때 불었어야죠. 네. 얻어먹을 떡국물 다 얻어먹고 그때 부르면 아니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제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먼저 누가 내가 이거를 제보할 만한 유인이 없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든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가요? 이건 나는 이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가 만약 기소가 안 됐다면 SK의 그러면 그 부당하게 얻은 이득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리니언시 제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수사기관에 몰래 알려가지고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랄까 어둠의 영역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10개 밝혀내야 될 거 한 2-3개밖에 못 밝혀낸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니까 이 제도가 가져올 어떤 그 장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못 밝혀냅니다. 실제로. 그 담합 자체를. 그거는 너무나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 배신을 쉽게 말하면 배신 때려줘야 되는데 배신 때리는 사람한테 그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배신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가 있어서 사실은 이 내부 고발과 관련된 부정적 어떤 시선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그 단톡방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나눌 때 이게 이제 어디로 외부로 누출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트럼프 만세 이런 거. 트럼프 만세 같은 거. 그리고 결국 정부에서는 이거 최고 가격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기름을 쓰는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조금 가격을 낮춰주는 거지만 정유사들의 손해나 이런 걸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나쁜 짓을 했다라는 부분이라서
화는 많이 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리니언시라는 그 제도 자체의 그 어떤 가치는 또 필요성 평가를 해야 대단한 된다. 거죠. 예. 이게 미국에서 담배 소송 같은 거 있었을 때 담배 회사들이 유해성 알고 있으면서 다 덮어놨던 거를 내부 공익 제보자가 밝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익 제보자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이제 제가 범죄에 가담하긴 했어도 그렇죠. 공익 제보를 그리고 했으면 황금다리를 걷는다라고 하는데 나 같이 범죄에 가담을 했지만 나만은 뭔가 이렇게 이거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황금다리를 놓아줘야만 우리 사회에서 이 바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 그런- 내부자들의 이제 예. 조승우 씨 그런 거죠. 같은 거죠. 네. 네. 오늘 꼭 필요한 거죠. 예. 요 얘기를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가 오늘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석 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반등했다. KSY 기준으로요. 뭐 긍정 평가를 한 이유 1위가 경제 회복이고 2위가 외교 안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평가가 좋았던 게 이제 경제하고 외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제 회복이 됐다. 또 외교 안보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긍정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이긴 한데 예. 이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멈추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이제 불신했던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게 하방이 끝났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멈췄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지표 뭐 경제 회복, 외교 활동, 뭐 노동 정책 이거는 크게 그 사이에 달라진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 기준들이 뭐 숫자로 나와 있지만 크게 따질 것은 예, 아니다. 다 따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다. 기분상 느낌상. 예, 느낌이죠, 느낌. 경제 뭐 하면 경제 회복이다.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가 발표될 예. 때마다 뭐 3주 연속, 4주 연속, 그렇죠. 5주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있다가 어쨌든 하락세 흐름을 꺾고 다시 반등했다. 반등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냐, 뭐 내일 모레 발표되는 갤럽 조사는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역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뭐 어떤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뭐 주가가 살짝 출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특수,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뭔가 이번에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를 했다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AI 3대 강국으로서의 모멘텀을 마련해서 한번 가보자. 예. 이런 의기가 충전이 되면 저는 또 한 번 뭐 국민들의 이게 총의가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막상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추경호, 뭐 이진숙, 뭐 김태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내란 세력들이 살아 돌아와서 물론 여기 이제 내란 척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부정평가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했지만 잘 보니까 여전히 거기는 번지수를 잘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쪽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저 사람들은 아직 진흙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유보를 하거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고 그리고 좀 밀어주자. 예. 뭐 이런 차원에서의 지지세가 반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추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뭐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보자면 어찌됐건 지지율이 사실은 그 취임 초반에 굉장히 높았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빠졌던 그 추세가 그러니까 6월 3일이 선거였으니까 그렇죠. 7월 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걸렸습니다.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뉴스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서 뭐 정당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정치부 기자를 만났어요 한겨레. 예, 쓸 거 없어 미치겠다. 계속 같은 뉴스라는 거예요. 민주당 뭐 정치권 뉴스라고 다루면 지금 당권 경쟁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은 그동안은 이제 후보 3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공식 출마를 선언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고민정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송영길 의원의 메시지
혹시 좀 뭐 눈에 띄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송영길 의원 메시지 크게 한 3가지 정도 같아요. 음. 당원 중심으로 가자. 예. 그리고 청년하고 미래를 좀 보자. 그리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출마하는 거에서는 저는 거의 근사치 정답을 낸 것 같아요. 좀 더 한다면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선거 캠페인 하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 예. 지금 민주당이 놓여진 현실이나 그거에 대해서 출마 선언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총선을 이겨야 하고 그 총선을 이기는 데는 자기가 적합하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는데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동안은 뭔가 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도 차기 대권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공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이제 청년 세계화를 지원하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예. 그리고 또 AI 당원 광장 조성을 통한 당원 의견 활성화 그리고 2030 특위 플랫폼 조성 뭐 미군 용산 미군 반환 부지 개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거겠죠. 거기에 뭐 어쨌든 공공의 주택 개발,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서울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등등을 보면 그래도 이제는 의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출사표를 던지면서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그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 한강 주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광진구죠. 예. 그 보유세 문제 그리고 거래세 문제 그러니까 세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 7월 말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를 던지고 의제 중심적으로 좀 그 전당대회가 흘러갈 수 있는 이 기류를 바꾸는 2강 1중 1약 뭐 이런 구도 속에서 그래도 1중 1약 두 후보가 기류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건설적인 생산적인 논의 구조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말씀 저 공감하는 게 저도 어제 그 송영길 이제 후보께서 얘기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 판이 그냥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김민석 대 정청래로 가게 되면 뭔가 서로 간에 네거티브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막 부각될 것 같은데 어제 특히 교섭단체 인원을 낮춘다라든지 교섭단체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교섭단체 문제 같은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약간 정책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정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를 아까 오늘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정치는 명분과 세력으로 하는 건데 자신이 뚫고 들어갈 명분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386으로 그 상징되는 어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의 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당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어우러지는 전당대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여기 이제 그제 저희 뉴스타입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출마하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 뭐 거의 뭐 결정을 했다는 둥 뭐 이렇게. 여기서 출마 선언했으면 100만 채우는 건데. 해줬어. 이게 같은 저 고시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고민정 의원까지 해서 이렇게 사파전이 됐다. 지금 말씀하신 세대론을 되게 강조를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청년을 강조하고 지금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제 중심의 어떤 전당대회의 이슈 바람이 몰아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전에 그러지 못했던 장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